자, 안녕하세요. GNC 에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GNC 에너지를 황 대표님, 요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요거 세 가지 정도 먼저 할게요. GNC 에너지, 현대 BNG 스틸, 유니언 머티리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수차적으로. 자, 먼저 GNC 에너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질문의 요지가 이거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물으신 이유가 GNC 에너지 대표님 좀 설명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토토님 어서 오시고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음, 우리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즉 내가 지금 주식을 들고 있지 않다면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어디서 사느냐, 아니면 이제 어떻게 홀딩을 할 것이냐, 소위 말해 들고 갈 것이냐, 바이 앤 홀딩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서 들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음,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잘 처분에 대한 문제죠. 처분. 그래서 좋은 가격으로 팔려고 때로는 좋은 가격에 팔지 못하고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대응하려고, 즉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손절을 하고 나오려고, 이렇게 투자에 손을 떼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GODN님, 상일이님 어서 오세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가 아마도 제가 추정해 보건데 GNC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장이 다 빠지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그거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즉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돈을 얼마나 잘 벌어왔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이제 그것보다는 대응의 관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먼저 볼게요. 왼쪽에 있는 차트는 보다시피 여기가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예요. 일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업종지수 제조업의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GNC 에너지는 이제 이게 종목이죠.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차트를 구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이런 것 때문이죠. 종합주가 지수 일봉이 지금 작년 조금 더 땡겨 본다면 이렇게 작년 3월서부터,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 작년에 이렇게 3월 달에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고, 그죠? 업종 지수도 그렇고 뭐 웬만한 종목들이 거의 3월에 이렇게 저점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우상향으로 이런 흐름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일봉이 지금 보시면 어때요? 살짝 이렇게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 이렇게 걸쳐서 얘도 약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한번 틀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살짝 걸쳐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GNC 에너지가 일단은 업종의 제조업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말하면 이제 에너지 관련 쪽에 있는 거죠. 그죠? 발전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하는 발전소 분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쨌든 여기 제조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지수로. 그러면 얘도 거의 비슷하죠. 거의 이렇게 흐름 자체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GNC 에너지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근데 뭐 종합주가 지수에 웬만한 건 다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맨 밑에는 이제 GNC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3월 달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3월 달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작년에 3월 달에 이런 흐름을 한번 가지고 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더 했었죠. 그리고 이런 시도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쭉 보면은 작년 9월에 고점을 찍고 이 종목은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가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에 이 시점에 보게 되면 3월 달부터는 더 높이진 못하고 흐름이
옆으로 최소한 이렇게 기는 형태가 나왔었죠. 이렇게 옆으로. 기는 형태가 나왔지만 동반해서 이렇게 다시 고점이 이렇게 저점이 고점도 낮아짐과 동시에 이 저점도 낮추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GNC 에너지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꺾어가는 그림이 나옴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됐던 그 가격대임을 알 수 있고 6,000원이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오랜 시간에 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한번 쳐졌다가 반등을 하는데 이 매물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건가? 아니면 이게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그 질문의 요지일 겁니다. 아마 그죠? 아마도 추정하게 물으셨을 때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아마도 장이 지금 떨어지니까 아마 손해보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하건데. 자, 그러면 보게 되면 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어디서 반등하냐고 물으면 지금 4,885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냐면은 6,150원. 이 근방이 지금 상당히 저항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보게 되면 2019년서부터 이 범위가 지금 2021년 8월이니까 약 한 2년 정도의 그 흐름이잖아요. 그럼 이것만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화면을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조정을 하냐면 이렇게 더 당겨서 전체적으로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면을 보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건 보이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 자체를 잡으려면 이제 연봉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시장을 볼 때, 차트를 볼 때, 이렇게 멀리서 보자는 말을 여러 번 하죠. 그죠? 이리저리님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13년서부터 2021년까지 둘, 여섯, 한 8년, 7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이제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올 거야, 아마 이렇게. 5,700원에서 6,000원대 이렇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2013년에도 저항이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이었던 부분이었죠. 이렇게. 근데 여기를 올해는 올라갔다 이기지 못하고 6,000원대 이거 보다시피 어때? 거래가 가장 많은 부분에서 이제 맞고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겠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웬만한 종목 떨어질 때 이 자리잖아요. 그죠? 3월 달에. 이제 3월 달이었는데 회복을 하는 그 움직임 자체가 여기서 빨리 올라갔죠. 그러면 그 전에 이런 트렌드선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는, GNC 에너지는 어찌 보면 이 안에 이렇게 약간 갇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주가가.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 올라갔다가 여기 6,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지해서, 주가 흐름이 뭐 이런 식으로 안착이 돼 있었다면, 주가 레벨이 한 단계, 즉, 3,000원대에서 한 6,000원까지 놀다가 한 4배를 높여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를 깨졌다는 거죠. 그러면 앞을 보게 되면 당연히 올라오게 된다면 만약에 지수가 반등이 시작해서 같이 반등이 된다 그러면 6,000원대 저항이 강하게 생겨버리죠. 이렇게. 그럼 반대로 밑에서는 올라오는 이 선이 두툼하게 이렇게 4,000원대에 여기 4,000원서부터 이렇게 그죠? 여기 3,500원 선. 여기를 가만히 보면 4,000원에서부터 3,500원 선에 이렇게 흐름의 지지 저항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거래가 또 있었고요. 따라서 GNC 에너지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만약에 전체적인 흐름이 하락을 동반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락이 만약에 돼서 얘가 더 하락을 꺾는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그런 자리. 그래서 3,500원과 4,000원까지는 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반등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당연히 6,000원의 안착이 중요하겠죠. 이쪽으로 안착이 나가느냐 아니면 꺾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6,000원의 반등일 때는 비중을 좀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고 6,000원까지 반등을 해준다면 6,000원을 유심히 또 봐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더 많이 더 빠지게 되면
3,500원과 4,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거를 이렇게 번호로 표시하게 되면 이 자리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만약에 얘가 지금 코스닥에 있어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코스닥이 이쪽으로 확 꺾여버리면 웬만한 종목 다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지겠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제 동반해서 얘가 같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얘도 같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얘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반면에 지수는 반등을 못하고 계속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요, 황 대표가 많이 썼던 표현이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동시에, 물을 엎었어요. 지금, 잠깐만요. 핸드폰에 물 들어간대요. 옆에 있던 물을 엎어갖고. 잠시만,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여기서, 그래서, 동시에, 함께, 한 번에라는 말을 제가 자주 썼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동시에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지수도 보고, 업종도 보고, 그 다음에 종목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면 섣불리 얘가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여기서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지수도 내려오는 액션이 나오면서 파동이 나오면서 이렇게 내리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좀 와야 돼. 반등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좀 나와서 우상향으로 약간 돌아가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 적어도 그래야 이런 데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함께라는 말이 이 모든 사이클이 같이 맞물려 들었을 때 의미가 있겠죠. 한 번에.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다고 황 대표가 늘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데 있어서 제가 기술적 반등을 계속 기술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기준을 잡는 가격대 먼저 생각을 해두라는 거죠, 먼저. 그리고 나서 펀더멘털 보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적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매칭을 시켜보게 되면 가격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 기준은 있어야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그거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먼저.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월봉으로 한번 넘어볼게요. 12개의 봉이 모여서 형성된 게 연봉이죠. 좀 전에 본 건 이제 연봉의 흐름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12개의 봉이 세분화다 보면 연봉은 월봉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구체적이질 않죠. 그래서 한 번 더 범위를 이렇게 넓혀 보면서 전체를 보게 되면 파동이 어땠나를 보게 되면 좀 전에 봤듯이 여기 3,500원에서 요 근방에서 그죠? 요 근방에서 여기 4,000원까지. 여기서 이 그림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전체적인 이름에서 온 거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니어 라인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아랫꼬리가 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꺾는 건 여기 보시면 6,000원대 굉장히 많이 매물이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그게 저항을 맞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여기를 극복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서는 반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여기서 반등을 못 해주면 이게 전부 다 매물 저항이 돼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지금 위치가 4,885원인데 좀 더 빠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여기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모아갈 확률이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아직 GNC 에너지는 전체적인 구도가 3,500원 부근에서 6,000원까지 이렇게 가격대가 갇혀있는 그림이죠. 원래 나갔다면 여기서 놀고 있어야 돼, 지금. 그죠? 그래서 주가 레벨이 여기서 나가서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안착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게 좀 아쉽죠. 그죠? 이게 쭉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여기도 거래가 좀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GNC 에너지 기본적인 걸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걸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 지금 계속 GNC 에너지에서 구체적으로 기사도 많이 좀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좀 전에 이제 잘 읽어봤지만 지금
시간상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GNC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재무정보,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얘는 지금, 작년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지는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그냥 괜찮아요. 잘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괜찮아요. 이렇게, 그죠? 괜찮은데, 이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주가라고 하는 건 그래서 재무제표가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재무제표가 나쁘다고 또 올라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어떤 내용이 또 있어야 돼, 이 안에는. 그래서, GNC 에너지를, 관심 있다면 항상 그래서 기사도 찾아보고 막 이걸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쭉 요런 기사가 하나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GN1 에너지에 투자했다, 회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영양 기계설비,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가스 발전기, 열방 발전인데, DJ 란지나 가스터비나 이런 걸 하는 데인데, 이게 이제 일정 그 건물에는 상용화 시켜서 이거를 항상 구비해야 된다는, 그죠? 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비상전원 정지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매출액 구조도 되게 좋고 내용도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주가가 빠져서 답답하다. 그랬을 때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나는 손절할 생각이 없다. 이거를 매출액도 좋다고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GNC 에너지 투자했다. 회수했다. 그런 내용도 쭉 나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나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얘들이 지금 왜 주가가 빠지냐고 물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아무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다만 황 대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성장 모멘텀 자체가 뭔가 있어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빠졌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기본, 즉 수익 모델은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나는 회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 세계에 있어서 또 안 좋은 분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 세상이 알려질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주가가 흘러왔던 이 연봉이나 이런 걸 보면서 신뢰도를 보는 거거든요. 얼만큼 주가가 성장을 했으면 어느 가격대에서 움직였는지를. 그래서 얘를 살펴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얘가 이런 정도의 매출이 거졌다면 여기 3,000원과 4,000원에는 멈출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좀 물려있다, 황 대표. 물려있어가지고 이거를 여기 중간에 황 대표 여기 들어보면 이 안에 이게 갇혀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를 빠지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들고 가볼래. 근데 빠진다 하더라도 매출액 구조에서 버텨보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르죠. 지나고 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끓으면서 수렴했다 떨어져서 저항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한계가 될 수가 있겠죠. 몇 년간 여기서 놀 수도 있고, 바로 밀려서 또 회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또 떨어져서 몰라요. 그거는 몰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정현님들 늘 얘기하는 거는 정답을 구하려고만 안 된다. 합리적인 시장에 제시하는 가격을 가지고 항상 들어가기 전에 시나리오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인 그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도 그런 이유지만 그걸 꼭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기준 잡고 매매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긴 해요. 왜냐면 근데 이 게임의 속성이에요 이게.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이거는 지금 지수의 영향과 모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떨어지는 분위기죠. 그래서 동시에 함께 한 번에 봤을 때는 얘도 지금 하방 합정을 받고 있었는데 어차피 좀 늦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차피 늦었다, 대응을 못했다 그러면 반등의 그 5,800원이나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했던 얼마죠? 5,600원 선까지 그리고 내려오는 추세선이 일단은 하락이 왔으니까 이렇게 붙어주면 저는 여기서 비중을 줄여줄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갔던 조금 손해보면서 비중을 줄일 것 같고요. 지금 나오게 되면은 파동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소위 말해서 낮은 가격에 내 것만 잘릴 가능성이 높죠.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빠지진 않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동을 빠지죠. 대부분이 빠지더라도 이런 형태. 그러면 얘는 이제 어차피 여기 6,000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500원, 4,000원까지 불가피하게
파동의 범위를 확장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뒷배를 보게 되면 조금 넉넉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액 구조를 잘 갖고 있으니까 3,500원까지는 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만약에 저걸 너무 좁게 보게 되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이 얘만 좋다 하더라도 지수의 영향을 받아갖고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내 심리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지 말고 넓게 볼 때는 넓게 보고 어차피 좁게 볼게는 좁게 보는데 이거죠. 반등했을 때 기회를 줬을 때 과연 여기서 내가 손해보면서 자를 수 있느냐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6,500원 이상이 들어가서 지금 리퀴드되는 사람들은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손이 안 나가죠. 안 나가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내용들은 다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황 대표님, 나도 알아. 황 대표 나도 모르는 게 아닌데 이게 너무 빨리 지금 떨어지잖아. 그렇지가 않아요. 알고 보면. 이거 빨리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황 대표도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이때 회전을 줄 때 여기는 이렇게 회전을 줄 때 이 자리를 안착하는지 여부를 타진을 할 때 이게 고점을 이렇게 만들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무게를 실어서 특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런 데서는요. 잘 보세요. 차트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요. 완만하게. 떨어질 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렇게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올라간 건 어려운 거죠. 왜냐면 돈이 더 많이 투입돼서 사조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출렁출렁 기다렸다가 서로가 싸게 잡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모멘텀이 강력하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누구 그래요? 세력 입장에서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거 뻔히 아니까 그냥 누가 받아주기만 하면 막 던진다고요. 그러다가 지네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다시 사들어오면 돼.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반대편으로 말하면 세력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지금 던지고 바쁘다고요. 쟤네들은 그걸 잘하는 거죠. 응집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100개를 던져서 주가를 이만큼 끌어냈다 하더라도 여기서 200개, 300개를 사버리면 싼 가격에 더 많이 사서 여기서 떨어지는 속도보다 반등하는 속도가 더 조금 올라와도 수익은 극대화되죠. 쟤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를 해서 보세요. CNC 에너지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GNC죠, GNC. 잘못 쳤어요. GNC 에너지를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3,500원과 4,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면 비중 좀 줄여주고요. 그죠? 3,500원까지는 열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파동이 놀 때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근방에 샀다면 본전 부근까지 와준다면 그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거고요. 어떻게 여기서 놀게 돼서 이렇게 다시 돈다면 차라리 이 돌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낫죠. 항상 그냥 올 때 바로 사면 안 돼요. 왜냐면 돌리지 않고 고가를 낮추면서 오르는 척하고 이러면서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사서 돌리는 모습이 날 때 이때 추가하는 모습이 차라리 낫죠. 그래서 3,500원과 4,000원을까지 만약에 밀어준다면 거기서 다시 봐야 된다는 거고 이대로 반등을 해준다고 그러면 5,500원에서 6,000원대까지만 들어와줘도 비중을 줄여주면 이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서 보세요.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정리를 치겠습니다.